자, 이번에는 1차 부등식에서 지난 시간에는 1차 부등식 단원에서 첫 번째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제목과 똑같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1차 부등식이 어떤 거냐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첫 번째 1차 부등식의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1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여기서 만족한다는 얘기는 참이 되게 하는 x의 범위를 찾아라. 이게 바로 1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부등식의 성질을 하면서 식의 값의 범위를 x의 범위로 바꾸는 걸 했죠. 그렇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방정식 풀듯이 이항을 해서 부등식의 풀이를 풀어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5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얘 구하는 게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얘를 이항하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2가 되겠고요. 좌변은 그대로. 자, 항이 이항할 때는 방향 바꾸지 않고요. 다음에 이번에 x의 개수가 넘어가겠지. 그럼 마이너스 2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로 넘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x가 되겠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요 x의 개수를 넘길 때 얘가 음수면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의 풀이를 하는데 우리 그러면 여러 가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데 복잡한 1차 부등식 풀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것도 크게 다른 게 아니라 1차 부등식이 어떻게 복잡해지느냐? 첫 번째, 식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복잡해지냐? 가로가 이렇게 많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때는 어떻게 풀어? 가로를 풀면 되겠죠. 얘 풀어서 동류항 정리하고 얘 풀어서 동류항 정리해서 문자항 좌변, 상수항 우변에서 보내면 됩니다. 그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6,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이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얘. 마이너스 3x 좌변으로 옮겨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얘는 마이너스 5. 방향은 그대로. 이번에 개수가 또 음수니까 넘어갈 때 방향 반대로 바뀌면 되겠지. 이렇게 부등식을 풀 수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복잡한 거는 어떤 거냐면 식이 아니라 개수가 복잡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 개수가 복잡한 경우는 예를 들어 얘가 개수가 분수로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2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3 얘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해? 일단 우리가 중1 때와 마찬가지로 분수 형태인데 분자가 식이면 가로 쳐주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요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죠. 그럼 공배수는 6이니까 6을 곱해서 개수를 어떻게? 정수를 만들어서 하면 똑같이 얘가 나오겠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해보면 얘는 3x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3의 30. 얘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30. x 넘어가면 24. 이렇게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번에 개수가
소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0.2x 플러스 3이 뭐 0.5보다 크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똑같이 양변에 곱하죠. 뭐를? 10에 거듭주고. 그래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얘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겠네. 그럼 2x 플러스 30이 5. 2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5. x는 마이너스 2분의 25.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럼 만약에 개수가 분수랑 소수가 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는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얘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개수가 복잡한 1차 부등식 말고 이제 세 번째 개수가 x의 개수가 문자인 1차 부등식의 풀이를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 ax가 b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경우도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일 때 똑같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냐? ax가 b일 때. 자, 그래서 우리 방정식 할 때는 얘가 넘어가서 x는 a분의 b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를 했냐면 a가 0일 때가 문제가 됐었죠. 그지? 왜? 0에다 x 곱하면 사라질 거니까. 그때는 어떤 해가 나왔냐? 특수한 해가 나왔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요 a가 넘어가려면 당연히 0일 수는 없죠. 맞아? 그 a가 0인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하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에 일반적으로 나와요. 하지만 간단히 이따 보여주긴 할게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항상 개수를 넘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어? 바로 얘의 부호죠. 그럼 얘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리가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양수면 얘 넘어가서 a분의 b가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수니까 방향 그대로 오겠지. 다음 두 번째, 만약 a가 0보다 작다, 음수라면 우리가 숫자 자체는 똑같이 되는데 개수가 음수일 때 넘어가면 방향을 어떻게? 반대로 바꾸란 얘기였어. 그래서 우리가 x의 개수의 부호를 확인할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만약에 확인할 수 없다면 둘 다 쓰겠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은 이렇게 확인을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세 번째 a가 0이라면 일단 우리 a가 0이면 1차 부등식은 아니야. 그래서 범위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0 곱하기 x가 b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가 0이죠? 그럼 0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음수일 때를 비교해 보면 돼요.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양수보다 큰 0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경우는 해가 없겠지. 얘 0인데 0보다 큰 0이 있어? 얘도 해가 없네. 근데 얘는 0인데 얘가 음수래.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음수보다 0은 무조건 크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항상 크다 작다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등식 풀이를 응용해서 나오는 식들인데, 네 번째는 해가 주어질 때 부등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등식의 해가 주어진다는 얘기인데,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해서 주어지는 경우, 아니면 문장으로 주어지는 경우 두 개가 있습니다. 얘도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 a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있는데, 얘의 해가
이게 수식으로 나온 거, 부등식으로 나온 거 먼저 해볼게요. 얘가 4 이하다 라고 나온다고 봅시다. 4 이상으로 합시다. 편하게. 그러면 얘, 요거 부등식을 푸는 거죠. 이하. 자, 그러면, 요거 부등식을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죠? 근데 이 해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원래는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런데 얘가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겠지. 왜? 어떻게 해서 얘랑 똑같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일단, 얘가 먼 이유 때문에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대요. 그 이유는 뭐? 얘 때문이겠지. 그래서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때 구한 이 부등식의 해와 얘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A 값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또 이제 문장으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런 거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최대의 값이 4다.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에 부등식에 해가 주어지는 경우 얘 단순히 이렇게 해가 주어질 때 얘가 했는데 요거는 그냥 부등식에 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해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야. 해의 조건이 주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경우는 어떤 부등식이 있는데 이거에 뭐 해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해가 있다 없다는 아니고 뭐 자연수의 해가 있다 없다 아니면 뭐 음수의 해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고 뭐 해의 개수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부등식에 뭐 자연수의 해가 2개다 이렇게 개수가 주어지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예냐면 어떤 이런 부등식이 있는데 얘의 자연수라고 해도 되고 혹은 뭐 양수라고 해도 되고 이 해가 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럼 이 경우를 어떻게 하냐? 이런 해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풀이 과정. 당연히 부등식을 풀어야겠죠. 뭐 문자가 있든 없든 x의 범위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부등식을 풀이하고 나서 부등식의 풀이를 조금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직선의 표현을 할 겁니다. 수직선. 얘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 풀이가 되어 있고 얘 수직선에 표현하면 x가 a보다는 포함되지 않고 얘보다 작다. 이렇게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 하냐?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맞게 수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때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은 좀 다른데, 자, 자연수가 있다 없다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거는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 걔가 뭘까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수가 들어간다 만다를 판단하는 건 숫자 1입니다. 왜 1이 들어가면 자연수가 들어가겠고 1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겠지. 다음에 양수음수. 양수음수를 나누는 기준은 0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되는 숫자, 조건의 숫자는 0과 1이 들어가냐 마냐인데 우리는 요거 뭐 양수의 해가 있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양수의 해가 있다는 얘기는 0 기준에서 조금만 큰 애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에? 여기 수직선 안에.
그럼 이 0이 여기랑 여기 중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당연히 요 빗금치 안에 있으려면 여기 있어야겠죠. 이렇게 조건에 맞게 숫자를 채워준다는 얘기죠. 네 번째, 이제 크기 비교를 합니다. 크기 비교. 우리가 적은 부등식의 해와 조건으로 적은 숫자의 크기 비교를 하는데 당연히 수직선은 오른쪽에 있는 게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하고요. 이 크기 비교를 하면서 등호를 확인하는데 이 등호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얘랑 얘가 같냐 틀리냐인데 같다라는 가정을 깔고 가는 거야. 같다라는 가정을 깔면 만약에 A랑 얘가 같으니까 동그라미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그려놓고 나서 우리 문제의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해가 0보다 작은데 0보다 작은 건 양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근데 우리 여기는 양수의 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문제 조건에 맞아 아니야? 틀리게 돼버려. 문제 조건에 이때는 등호가 없다는 얘기죠. 이 등호를 치면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문제의 조건에 맞아. 그럼 등호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얘를 바꾸면 x가 a보다 큰 게 아니라 이상이야. 이 방향이 잘못됐죠? 이상. 얘 다시 한번 풀면 x가 a 이상이면 a의 검은 동그라미에 이렇게. 그럼 이 범위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 양수의 해가 있다? 0이 들어와야겠죠. 그럼 크기 비교는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이제 크기 비교까지 했고 등호 조건을 확인하는데 얘가 요렇게 된다. 그럼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0 이상이니까 양수의 해가 있죠. 그럼 얘는 조건에 맞으니까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요렇게 돼 있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등호. 요렇게 있는 경우도 확인을 하면 자, 요 식처럼 A 있고 검은 동그라미에 요렇게 돼 있고요. 양수의 해가 있다 그러면 0 기준에서 들어와야 되죠. 크기 조건이지. 다음에 얘 동그라미 요렇게 된다면 0을 포함해서 이쪽이죠. 근데 양수의 해가 있는 거야? 없죠. 그럼 얘는 부등호가 안 되겠지. 요렇게 해가 있다 없다는 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해의 개수가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해의 개수 x가 a 이상인데 이때 자연수가 3개가 나와야 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똑같이 풀고요. 수직선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얘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죠. 여기에 큰 쪽이니까 이쪽이 되겠네. 근데 이렇게 되면 3개가 안 나오니까 방향을 반대로 바꿀게요. 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연수의 해가 3개인데 우리가 있다 없다와 해의 개수가 나올 때는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요 개수가 있는 경우 이때는 요 미지수 앞뒤로 숫자를 판단할 거다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숫자에서 딱 잘려야지 뒤에 있는 게 올 수 있냐 없냐가 판단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자연수 3개인데 우리가 자연수가 3개이려면 작은 것부터 확인을 하죠. 그럼 작은 것부터 1, 2, 3이 여기 들어오면 이 조건에 맞는 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 뒤에 만약에 4가 여기 들어와.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4는 여기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미지수, 개수가 나왔을 때는 미지수 앞뒤로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크기 비교. 당연히 얘 비교할 때 얘가 크겠죠. 다음에 이제 등호 조건 확인하죠. 뭐 얘가 3이랑 같아진다를 먼저 판단을 하죠. 그럼 만약 3이 된다면 여기에 흰 동그라미가 이렇게 왔다? 그럼 이 안에 자연수 3개가 안 되죠. 그럼 여기에 등호는 안 칩니다. 그럼 이번엔 얘가 뒤에 있는 4와 같아져. 그럼 4와 흰 동그라미인데 4는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하의 자연수는 3개가 되네. 그럼 이 조건에 맞는 그림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네 번째 해가 주어질 때 중에서 이번엔 세 번째 x의 개수로 나오는, 혹은 x의 개수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문자가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이때 해가 주어질 때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데 어떤 식이 있냐면 a 플러스 bx 플러스 2a 마이너스 3b가 0보다 작다, 요게 있을 때 해가 요렇게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단순히 뭐 a, b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정 다른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구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모르는 문자가 2개인데 해는 1개밖에 안 주어졌죠. 다시 얘기하면 문자는 2개인데 조건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자가 2개인데 조건이 하나란 얘기는 이 A, B를 둘 다 찾으란 얘기가 아니라 뭐 A와 B를 하나의 문자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왜? 따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A와 B를 한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만약에 얘를 뭐 A로 바꾼다 그러면 B는 A에 대한 식이 필요할 거고, 혹은 얘를 B로 바꾼다면 A는 B에 대한 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첫 번째 A와 B의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은 어떻게 푸느냐? 얘는 부등식의 해가 주어졌으니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럼 풀어보면 a 플러스 bx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이렇게 되겠죠. 이때 x 남기고 요 개수가 넘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해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원래 있는 부등식과 해의 방향이 어때? 바뀌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넘어갈 때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A와 A 더하기 B, 이 개수의 부호는 0보다 작다, 이런 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계속 여기 풀어보면 얘랑 요거 바뀌어야 되니까 얘랑 같다는 얘기니까 요 등식으로 관계식을 찾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정리를 하면 요거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B가 4배의 2A 플러스 3B 정리합시다.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럼 넘어가면 5A가 15B. 결국 A는 3B라는 애가 되겠죠. 자, 이렇게 관계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얘가 한 문자로 바뀌어졌다 해도 개수가 넘어갈 때는 우리가 꼭 뭘 확인해야 돼? 부호를 확인해죠. 그지? 부호를 확인해야 넘어갈 때 방향이 바뀔지 안 바뀔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호를 판단하는데, 문자의 부호 판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해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나왔어요. 얘 넘어갈 때 방향이 달라서 음수라는 거 판단했죠.
요렇게 개수 넘어갈 때 부호에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얘 부호는 어떻게 하냐? A랑 3B랑 같다니까 얘를 단순히 그냥 A 대신에 3B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4B는 0보다 작으니까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거죠. B가 만약에 양수면 A도 양수겠지. 왜? 여기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호 같고, 만약 음수라면 얘는 음수겠고, 두 개 부호가 같아요. 두 개 부호가 같은데 같은 부호를 더했는데 0보다 작아. 그러면 둘 다 0보다 작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거 얘도 음수고 음수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 등식과 부호를 가지고 방정식으로 풀면 되죠. 그러면 우리 관계식으로 얘를 다 B에 대한 식으로 바꿉시다. A가 3B니까 얘는 3배의 3B-B 이렇게 되겠죠. 그럼 BX 요거 2B에 3 곱하면 6B 이렇게 되나? 그럼 BX가 마이너스 6B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B의 부호는 음수니까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겠지.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이렇게 같은 문자로 바꿔서 풀어주면 됩니다.